저희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찌더무아라는 분인데 만 33세 남자고 네. 중소기업 직장인이시고 맞벌이가 600만 원이네요. 좋죠. 실수령 600만 원. 실수령. 근데 월 저축액은 26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적다고 보면 적은 거지만 또 뭐 아주 적은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근데 소득에 비해서 네. 자녀도 없는데. 자녀가 없어요. 600에서 반도 못 모은다? 그게 너무. 그럴 수 있네요. 네. 2월에 결혼했는데 아내도 32살이고 네. 성공한 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7에서 90% 이상 저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70% 저축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저희 지출 내역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7, 80%를 저축할 수 있는지 혹시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뭔지 뼈 때리는 조언과 팩폭을 부탁드립니다.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가 신용대출 상환 금액이 크다? 네. 대출이 크다. 그래요? 대출이 신용대출 상환이 뭐 원금을 뭐 갚아서 그런 건가? 원금을 갚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목돈을 받아가지고 2년 상환으로 해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크다. 네. 이 상황에서 아마 이런 것들 고민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대출 먼저냐 저축 먼저냐.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뭐 흔하게는 그럴 수 있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 갚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거 거의 한 10년 가까이 갚았는데 이게 짜불짜불 나가는 이 대출을 먼저 확 갚아버리고 저축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렇게 뭐 신용대출은 이자도 높고 나가는 금액 큰데 이거 집중해가지고 저축을 하는 게 맞을지 같이 하는 게 맞을지 뭐 돈부터 모으는 게 맞을지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저울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지금 원금 갚는 거 있잖아요. 원금을 갚는 거는 저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갚을 거를 지금 갚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축 주택담보대출도 특히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건 원금은 저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 빚이 왜 생겼느냐. 만약에 뭐 냉장고를 샀는데 뭐 신용대출 받고 뭐 인테리어 해가지고 신용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축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미리 땡겨 쓴 거니까. 그건 맞긴 맞죠. 모으고 썼어야 되는 걸 이제 순서를 바꾼 건데 이게 뭐 자산으로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냐는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냐.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이상하잖아요. 둘이서 쓰는데 50밖에 안 쓰는데 저축이 저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답답하시니까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차량. 차가 조금 좀 뭐 차 비용이 있는데 좀 차량에 대한 비용. 근데 그 차량에 대한 비용도 크지는 않아요. 그래요? 뭐 뒤에서 나올 텐데. 3천만 원 모으면 뭐 하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부인남 채널 구독자시니까. 코인 투자하시진 않겠죠. 자산이 그냥 7,766만 원인데 본인이 주식을 이제 45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옆에 500 쓴 거는 이제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원금이었습니다. 선방하셨네.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저 정도. 아내분도 요즘엔 같이 빠졌네요. 10% 빠진 게 선방 정도이기. 10%면은 엄청 선방한 거 아닌가요 지금? 주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분한테 지금 이 정도만 했다는 거는. 좋게 선방하셨습니다. 코인이 근데 코인이 4,400이 2,400이 됐네요. 2,400 거의 반토막. 코인은 근데 뭐 거의 대부분 반토막이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근데 이분이 투자하신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2월에 2월에 코인을 아버지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그러신 분인가 봐요. 아버지가 코인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않죠. 텐데 나이가 거의 5, 60대이실 텐데 충분히 60대 정도는 되셨을 텐데 현금으로 주시지 이거를 코인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잘 된다. 근데 2월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인이 폭락하기 전이잖아요. 루나 사태 나기 전이었고. 작년부터 빠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살살 조정했지. 지금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루나 그 뒤로 사태 내리꽂았구나. 어쨌든 뭐 결혼 선물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IRP랑 연금저축에 316만 원. 이게 IRP? 아마 세액공제용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세액공제용으로 가입하셨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뭐 낮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뭐 소득공제 혜택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게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문제는 소득공제를 그냥 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세액공제 받은 만큼 돈은 못 써요 저거는. 그렇죠. 이게 그냥 아주 미래에 나한테 돈을 보내놓는 조건으로 세액을 좀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죠. 너무 미래로 보내놓는 거니까. 저기 연금저축 네 글자인데 연금에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노인 때 받는 돈. 이 돈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묻어놓는 거니까 해약하게 되면 내가 받았었던 세액공제 혜택은 다 토해내야 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저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은 굳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소득이 좀 됐을 때 와 이거 세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할 정도면
그러면 그거 절감할 목적으로 1분 하시되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막 30만 원 저거 풀로 받고 하는 건 네. 다른 걸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 같아요. 저도 회사를 다녀볼 때 저는 연말정산 때 맨날 토해냈거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한 번 받았을 때가 우리 애 나올 때. 맞아요. 의료비. 받을 일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 뱉어냈는데 네. 연말정산 때 돌려주는 것들 치고 좋은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연금, 뭐 펀드, 뭐 이런 것들 막 해야 되는데 저게 소득이 높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소득이 안 높으니까 안 높을 때 하면은 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모순이에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차고 넘치면 네. 이걸 넣어도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쓸 돈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넣어도. 네. 그러면 저걸로 절세 효과 엄청나게 일으키고 그렇죠. 나머지 돈을 투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돈이 전부이신 분들은 IRP나 연금축에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이 묶여버려서 못 쓰는 돈이 돼버리는 네. 거니까 이건 지출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봉이 한 2억 넘어가는 분들 세율이 워낙 세니까 그쵸. 여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는데 저도 사회초년생들 뭐 연봉 3천인 분들이 세금 뭐 10몇 프로인데 그거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배보다 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맞아요. 지금 그리고 돈이 토해내도 많이 안 토해내잖아요. 무슨 뭐 토해내려고 연말정산에 토해내는데 560만 원 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지 세금을. 않죠. 예. 사실 몇십만 원 아껴보려고 내 돈이 딱 묶여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요거는 조금 그러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많이 넣으셨네. 청약을 네. 이게 합쳐가지고 남편분이 네, 네. 670, 아내분이 430, 그러니까 꾸준하게 네, 구립은 네. 해오셨던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10만 원씩 넣어도 67개월이면은 한 6년 6년 정도 5년, 이상 5년 조금 네, 넘었고. 그 정도 넣으신 거고. 네. 뭐, 문제는 저 청약이 네. 사실은 쓸모가 지금 없죠. 두 분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거 받는 거 아니면 저 금액으로는 일반 공급도 네. 안 되고 공공주택은 네. 택도 없고 네. 어, 민간에서의 뭐 그 정도 민영주택은 그런데 가점제가 이분들은 아예 후달리니까 안 되니까. 네, 생애 최초로 인해 가지고 뭐 저기 추첨 이런 거 네. 노리는 거 아니면 네. 거의 기대할 건 없다. 그렇죠, 사실 세금 혜택을 받을 게 없어가지고 IRP를 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최혜진님이 네, 지금 대기업 1인 가구라서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러니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그걸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원래 마세요. 내는 세금인 거야, 그냥. 그거 돌려받으려고 아끼려고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투자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 주는 걸로 인해서 채워지는 족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묶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소득이 이제 진짜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여유 자금이 많거나 소득이 아주 높으셔서 막 세금을 막 진짜 막 40%, 45%씩만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클 수도 있는데 네. 대기업 다녀도 사실 그렇게 세율이 높진 않거든요. 이거저거 막 깎아주고 맞아요. 하는 게 있어서 한 맞습니다. 16%, 17%낼 거야 아마. 연봉 한 8천, 9천 정도 되셔도. 8,800 돼도 15%, 24% 왔다 갔다 요 해요. 구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다. 청년 내일 체험 등 해서 1,900만 원. 예. 요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년 내일 체험 이거 이제 중소기업 다니면서 내가 12만 얼마 정도 내면 네. 회사가 그만큼 더 보태주고 정부가 또 보태줘가지고 네. 짧은 기간 안에 돈 크게 마련할 수 있는 요거는 그거랑 하는 게 좋은 거죠. 네, 청년 희망적금 같이 해가지고 지금 쌓여있는 적립금액이 한 1,900 정도. 그리고 현금 한 1,000만 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채로 이제 신용대출 2,200만 원 있는데 4천에서 갚으셨네요. 원래 4천을 모았다가 저거 갚느라고 이제 한 네. 달에 170씩 나가는 건데 여기서 170이 나가니까 네. 이자가 4.5%다. 따져보면 이분들 순자산은 꽤 높은 편이에요. 뭐 5,600 정도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코인에 들어가 있거나 주식에 들어가서 저게 이제 묶인 돈이니까 그렇죠. 없는 거라고 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연금저축 저것도 묶인 돈이고 그러니까 청약도 묶인 돈이고 그러네. 그래서 내 돈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묶인 돈이네. 다 묶인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청년 내일채용공제나 청년 희망적금도 다 묶여. 만기 3년 4년까지 되기 전까지는 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보기에 돈을 많이 모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우리 돈 얼마 있어?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네, 전부네. 1,000만 원이 전부인 거예요. 주식하고. 그러니까 주식은 마이너스 났지. 볼 때마다 현금은 1,000만 승질나죠. 원이지. 코인은 뭐 마이너스 50% 났지.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한 5,500 정도 되시는데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갚아 나가실 거고 네. 이제 저축이 26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월세 10만 원. 네. 그리고 공과금 10에서 17? 왔다 갔다. 공과금 이 정도면 둘이 사는데 적당하게 나오는 건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게 여름 겨울 따져 보면은 편차가 있으니까 저 네. 정도면 뭐 네네.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통신비 인터넷 3.8? 원래 이 정도인가요? 저거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요금은 잘 비교를 못 하잖아요. 패키지로 먹다 보니까. 우리 집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10,000원, 2만 원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인터넷은 계속 갈아타셔야 됩니다. 맞아요. 계속 갈아타지 않으면 바보예요. 이거는 그런데 약정이 되게 구리게 되어 있는 게 보통 2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걸거든요. 네. 근데 약정을 안 걸면 할인율이 되게 낮고 따져보면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갈아타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을 해놓는 거야. 요금제를.
그러니까 일부러 갈아탈 거를 가정하고 비싸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안 갈아타면 바보군요. 바보인 거예요. 아, 그러고 이거 좀 느낌이 세네요.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38,000원은 완전 빠른 인터넷 아니에요? 초광속 옛날에 혼자 뭐 쓰는 무슨 전용선이야? 유승준이 선전하던 ADSL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식비가 50만 원. 저거는 좀 저렴한 편이죠. 왜냐면 맞벌이 가구에서 식비가 저 정도 나간다는 거면 거의 네. 뭐 회사에서 해결하거나. 아. 왜냐면 대부분 이제 누가 밥을 하고 이러기가 힘드니까 네네. 사 먹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녁에 와서 배달 시켜 먹고 주말에는 시켜 먹고 이러면 식비 뭐 100만 원까지 가는 건 우습습니다. 월세 10만 원이 어떻게 나오냐고 하시네요. 아, 저게 임대 아파트예요. 아,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예요. 야,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은 어쨌든 확실하게 세이브가 되긴 세이브가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의 독특한 점이 저겁니다. 이 임대 아파트가 누구가 계약자로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원래 아드님과 같이 사연 주신 분과 같이 살려고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네. 임대 아파트를 근데 결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결혼집 마련이 갑자기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버지가 나가시고 오피스텔로 그리고 이 둘이 살아라.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6천만 원 정도가 보증금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메꾸고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저는 사실은 그러면 빚이 아니라 자산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저건 자산이에요. 뭐 저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260에다가 플러스 170을 더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네. 이미 430. 70% 달성. 달성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느끼기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에 돈이 안 모여. 네, 여지껏 통장에는 안 모이지. 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네. 뒤지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료를 받았을 때 아니 무슨 신용대출 4천이나 땡겨가지고 이렇게 받고 계시지? 그러네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아버님은 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살아라라고 해줬잖아요. 네. 그래도 되나요? 우선 아버지 명의의 아들이 살아도 근데 되나요? 이게 공공임대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 주택에 공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그러면 하면 계약자는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호구 조사하진 않으니까 해요? 네,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래도 되나? 이게 아니요. 거기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제가 하셔야 보기에는 아버지가 오피스텔을 따로 해가지고 나가신 거 보면 이게 아마 뭐 민영 임대주택이나 민영? 그렇게 싸지. 근데 10만 원이면 공공 그러게, 아닐까요? 그러게. 그래서 뭐 전입신고는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같이 살고 계시지 않을까 왠지. 그래서 이분들 두 분이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네. 마음이 불편해서 원래 아버지가 사셔야 되는 곳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집을 좀 얻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좀 집중적으로 모으려는. 근데 네. 일제 고민이 그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들 아마 신혼부부들 하실 텐데 첫 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근데 이분들도 빌라 썩음썩음한 것도 상관없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문제는 주변이 너무 비싸더라. 이분들이 지금 사는 지역대가 화성 동탄 이쪽이었나? 그쪽이에요? 네, 그쪽이었어요. 그쪽에 좀 싼 집 좀 있을 텐데. 근데 편차가 너무 커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잖아요. 보증금을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으로 보증금을 다 밀어 넣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집을 새로 사는 게 맞을 것이냐. 그 판단에 대해서 아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금 공공임대 기준으로 생각하면 다 비싸요. 모든 게 다 비싸죠. 그치.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월세 10만 원이라는 거에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사는 거는 뭐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만약에. 근데 이제 어차피 집을 살려면 어느 정도 또 돈도 있으시고 해야 되니까 소득 대비 지금 자산이 좀 적으신 편이니까 아직은 그리고 뭐 결혼한 지 이제 2월인데 뭐. 예. 다만 이제 아버지네 집에 내가 이제 대신 들어와서 사니까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고 아마 아버지는 일반 월세를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낼 걸 아버지가 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빨리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요거 다 갚는 동안은 좀 기다렸다가 모아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은 좀 드네요. 일단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저 부분이라서 저것만 없어지면 부담은 없고 이제 저축으로 돌리는 게 1번 같아서 일단 생각은 그래 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다 치환을 해버리고 그냥 이자만 나가는 거니까. 요렇게 신용대출을 아예 두 가지 이제 선택지는 있는 거죠. 하지만 네. 저게 비효율적이긴 해요. 저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목돈을 만약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갚으면은 보증금으로 쌓여서 못 쓰는 돈이 되긴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필요하면은 나중에 뚫어도 되잖아요. 저거는 만약에 투자를 어딘가 하고 싶다거나 이 보증금을 지금 못 빼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저렇게 해도 되지만 사실은 저렇게 선택지를 드리긴 했으나 저럴 필요는 없다는 거. 나갈 때 아버지가 그 보증금 중에 이게 4천 대출 받으신 거잖아요. 그거는 빼주시겠다.
빼준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나가게 되면 그 돈을 그냥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확보한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자산은 아까 손해본 것들 이런 거 다 빼고 한 5천 정도 5, 6천 정도. 네, 5천 정도의 그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 대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3% 이율로 네네. 그 정도도 된다고 하니까 최대 7천만 원까지. 네. 1.8%네요. 네. 그럼 만약에 7천만 원까지 받게 되면 한 달 이자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야, 1.8%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받는 게 좋겠죠.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이제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입일 혹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아, 빨리 받아야 되는군요. 지나면은 안 돼요. 네, 지나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런 게 있었어. 그래서 꽁으로 나는 지금 전세자금 모아놓은 거 한 1억을 그냥 밀어넣는데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하려 그래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정책적으로 싸게 해주는 건 일단 네. 받아놓고 굴리는 게 유리하죠.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걱정은 그거예요. 보증금을 저렇게 높여놓고 높이워서 월세를 낮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요즘은 워낙 비싸니까.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저는 이제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것 자체가 우리 투자에 도움이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묶이는 돈이 많을수록 그렇죠.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돈을 불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투자했다가 다 까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월세라도 아끼면서 확실하게 비용을 줄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인 거죠. 네. 투자를 안 할 거라면은 지금 후자 말씀이 맞고 네. 투자를 할 거라면 사실 저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저거 집 사면은 회수됩니다. 그냥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아마 회수될 거예요. 그래서 저걸 해놓고 내 돈 세이브 해놓은 거 이걸로 집 사야지 하면 네. 다 누구든 그렇게 하죠. 그럼 요걸로 주식 사는 건 괜찮을까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고. 웃겨요. 코인 주식 사는 건 부동산 괜찮다. 투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저금리로 빌려서 집을 사니까 네. 그런 건 하여간 다 막아놨다. 그런 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받는 순간 그래서 말씀하신 그 투자 공격수는 될 수가 없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그걸 그럼 안 하려면 보증금 싸고 월세도 싼 쪽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처럼 임대 아파트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구할 수 있는 곳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뭐랄까 네. 좀 우리 부부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네. 뭐냐면은 자산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두 명이서 모은 건 얼마 안 돼요. 요거 그리고 이제 코인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사실 아버지 주신 거고 뭐 요 정도죠. 요 정도 모은 거죠. 그러면은 요거에 한 1,000만 원에 이렇게 하면 한 4천 정도 있고 여기서 네. 신용대출도 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2, 3천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2, 3천 정도 있으신 거면 34살, 32살이시면 많은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많진 그럼. 않아요. 이분 나이가 34, 35이었나? 35,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의 부부면은 초중반의 맞네요. 부부면 지금 자금 자체가 적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뭐 우리가 그래도 결혼했는데 좀 주거 환경 좀 따지고 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놨었어야 됐는데 그거 지나고 난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이제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챙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아직 결혼 안 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취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좀 모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도 지금 상황 유지하고 아버님께는 죄송스럽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버지 저희가 요때까지는 집을 빼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려놓고 왜냐하면 아버님 입장에서도 쟤네가 언제 나가려나 나는 한 1년만 살 줄 알았는데 안 그치. 나가. 그 기대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고선을 맞춰놔야 아버님도 아버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실 거고 두 분도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저렴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돈 바짝 잘 모으는 게 다른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거 뭐 중요해요.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맞아요. 다만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1, 2만 원 정도이긴 한데 그런 걸로는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축을 지금 잘하고 있다. 대출 원금 갚고 있는 거를 저축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뭔가 뭐 답답한 거지 잘하고 계시는 거다.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저축을 좀 못했으니까 70%가 아니라 80% 저축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뭐 조금 더 용돈을 뭐 아낄 수 있으면 좀 아껴보자.